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뉴스가 아주 많이 나와요. 아주 뉴스가 폭주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간단히 여러분에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가 개입된 성남시 대장동 사건, 몇천억을 해먹었다는 대장동 사건, 거기에 키맨이라고 하는 김만배가 자기 차에서 극단적인 자해 행위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돼서 응급실에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자기 명예 갈 때까지는 자기 목숨을 지켜야죠. 그것은 죄를 졌든지 안 졌든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특히 김만배 씨는 자기가 주관해서 대장동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아는 대로 사실도 밝히면 됩니다. 누가 협박을 오고 누가 공갈을 하고 어찌 이렇게 한다고 자기한테 위해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검찰에 들어가서 당당히 모든 걸 다 밝히면 됩니다. 어차피 역사는 묻힐 수가 없습니다.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죽으면 그만이다. 이걸 한 것은 사회나 국가나 가정에 죄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하여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까 병원에 있다니까 이제 퇴원을 하면 모든 걸 밝히길 바랍니다. 사실대로 밝혀요. 그리고 김만배 씨한테 협박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검찰에서 즉시 체포,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벌을 받으려고 해야지. 남들은 피해를 보고 남들은 법을 지켜야 되고 나는 이익을 보고 나는 법을 안 지켜야 된다는 그것은 완전히 강도 같은 마음입니다. 강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 살아서 이 사회에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하튼 김만배 씨가 퇴원해서 다 밝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아는 대로 다 밝히고 그리고 죄를 받으면 됩니다. 죄값을 받으면 됩니다. 잘못을 험진한 거에 대해서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죄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어서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챙긴 사람들 다 반환하고 그리고 법 처벌을 받고 당당히 사회에서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끝장이 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태원 사건 있잖아요. 이태원 사건. 거기에 대해서 창원 지방의원이 있는 창원시에 있는 김미나 여성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 가지고 지금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김미나 의원이 말한 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이 있는가, 사실대로 그대로 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태원의 그 사건 난 그 부모들이 뭐 70여 명이 지금 모여서 가지고 그래서 정부한테 뭐 대통령의 사과를 정식으로 해라 뭐 거기에 대한 사건을 정부가 밝혀라 뭐 그러는데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거길 자기 발로 간 사람들 아닙니까? 간 사람들이 일차적인 책임이에요. 왜 남들은 안 가는데 갔으면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거를 자기들이 그 상태를 보고 어디서 피하든지 얼른 피하든지 거기서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사건이 나면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정부한테 비판하고 정부를 갖다 나무래고 정부를 흔듭니다. 물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용산경찰서장의 책임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사망한 그 학생들 거기에 대해서 몇 년간 그걸 갖다가 그 나라 정부를 흔들었습니까? 그리고 보상을 얼마씩이나 받았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문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세월호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 탄핵하는데 영향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제2의 세월호 사건을 갖다가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써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김민아 경남 창원시의원 그 말에 대해서 나는 그분에게 과연 돌을 던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그 의원이 할만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만했잖아요. 그래놓고 무조건 사람들만 이렇게 때리다가 그냥 많이 사망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온통 그게 정당하고 그게 정의입니까? 그거 가지고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단합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부를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온당한 일은 아닙니다. 그건 잘하는 건 아닙니다. 김민아 의원이 한 거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꽃같이 젊디 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을 2번 죽이는 유족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내용이 정말 나라 구하다 죽였습니까? 나라 구하다 죽었습니까? 나라의 명을 받고 어선을 지도하던 해수부 공무원, 인천의 해수부 공무원이 이북으로 떠밀려가서 이북에서 총살당하고 거기서 화형을 하고 이렇게 할 적에 이 문통정부에서는 그걸 갖다 월북자를 몰아가지고 쉬쉬하고 그걸 갖다 감추고 뭐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나라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태원에 간 사람들이 자기들은 힐러원 그 축제에 구경 간다고 모여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 그거 가라 그랬어, 오라 그랬어요. 뭐 정부가 그걸 갖다가 무슨 축제를 갖다가 그 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발적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왔으면 본인들이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렇게 되는 그런 말이죠. 지금 와서는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흔들고 이게 어디 나라 국민들이 하는 겁니까? 이게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월에서 한번 맞들리는 사람들 이제 또 세월호 같이 국가에서 지원받고 보상받고 뭐 그렇게 영웅시 만들려고 뭐 그렇게 하듯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민아 의원이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저런 식의 생떼 작전은
애처롭기는커녕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결국은 지금 현재 그렇게 그 유적 연합회 회를 만들어고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 흔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야당이 또 곁들여 가지고 좌파들이 곁들여 가지고 그냥 자꾸 부추겨 가지고 결국은 정부에서 돈 뜯어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도 지금 여기다 뭐 사진 걸어놓고 요즘에 그 이태원대 거기다가 뭐 거기 그 유족들이 거기다가 무슨 그 조화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정말 양심이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꽃같이 젊디 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아, 참 내가 볼 때는 뭐 옳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김민아 의원한테 비판하고 거기다가 돌 던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 생각을 뭡니까? 당신은 그 시간에 무엇을 했길래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부모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은 그 시간에 뭘 했길래 누구의 책임을 떠넘기는가?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국가가 책임지는 거는요, 꼭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게 뭐 국가에 있는 뭐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들이나 개인으로 사재를 갖다 털어서 갖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혈세를 낸 세금을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쓸 돈도 적은데 말이죠. 그거 세월호 때 그거 갖다 보상해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또 그 맞들렸는가? 또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그 김민아 의원 말하는 거는 사실상 할 말 한 거 아닙니까? 난 김민아 의원한테 거기다 비판하고 거기다가 무슨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셈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자는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들 얘기입니다. 국회 지금 예산안이 미뤄져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예산안 처리일 15일까지 처리를 했었는데요. 그걸 예산안 처리 그걸 앞에 두고 해외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간 의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런 의원들은 여러분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입니까? 의원들을 무보수로 하는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낸 혈세에 세비를 받잖아요. 네? 그러는데 해외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안 처리를 내버려 두고 표결도 남았는데 해외 갔다. 그것도 야당만 가서 물었는데 여당도 갔다. 도대체가 이 의원들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해외 간 의원들 꼭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놓고 그 해당 지역에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나면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간 의원들은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위원장, 그리고 김영배, 신정훈, 전재수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강민국, 조혜진 이 의원들입니다. 남인순, 김영배, 신정훈, 전재수 민주당의 의원이고, 정의당의 심상정이, 국민의힘에는 강민국, 조혜진, 조혜진이는 거기는 왜 끼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해외를 갔습니다.
해외 간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국제의회 교류, 국제의회 교류의 그 목적으로 의정활동 일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지금 새 예산의 민생에 달린 예산이 제일 급한 것들 많잖아요. 민생 예산이 많잖아요. 이 예산안을 그걸 반드시 처리를 해서 그래서 이 각 부서뿐만 아니라 민생 부분에 또 이런 복지 부분에 이런 데에 대해서 처리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예산안을 깎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자기들이 또 그걸 조정해서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아니 의원들이 그걸 놔두고 그걸 간다. 부모가 돌아가도 의회를 예산 통과할 때까지 의회 그 의정 활동을 끝내고 가야죠. 의원들이라고 하면 부모가 돌아가도 회기가 열렸으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 대표로 보수를 받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의회 교류라는 그 목적으로 그렇게 8명이 그 유럽행 비행기를 타고 갔다. 참말로 이런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메모를 해두세요. 특히 애국 보수에 있는 그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강민국 조혜진은 꼭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두고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국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심판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아주 그냥 틀림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돼야 의원들이 이제 무서워서 다음부터는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좀 높아지고 국민들이 판단이 옳게 되고 이렇게 했을 적에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두려워서 국민이 무서워서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엔 남인순, 김영배, 신정훈, 전재수, 정의당의 심상정인 옳은말 잘하고 노동자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데 싸그리 빠져가지고 해외 갔다. 뭐 공짜 해외 가니까 가는 건가요? 국민의힘 강민국, 조혜진 여러분들 다음 총선 때는 이런 분들이 공천도 안 되겠지만 공천에 대해서 나온다 하면은 반드시 국회에 다시 발을 못 딛게 해야 됩니다. 엄청난 세비를 받고 자기들 보좌관들 8, 9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정부에서 다 혈세를 지급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남겨놓고 유럽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 목적은 국제의회 교류다. 거기 가서 의회 교류 교면은요.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다. 사실상 내막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관광이 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고쳐야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그저 그냥 자기들 좀 안다 무조건 자기 당에 나왔다 해서 뽑아놓고 그 이후에는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그런 국민들은 어리석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은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다음 3월달 정도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당 대표에
지금 많은 분들이 나오려고 합니다만, 그때 그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는 그 방식을, 전에는 국민의 당의 당원들이 7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로 30% 이렇게 해가지고 선출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는 바람에 역선택이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그 이 대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대표가 얼마나 나라를 흔들어 놓고 뭐고 했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제가 주장하는 게 그였지 않습니까? 당의 대표는 당원들이 뽑지 제3자들이 어떻게 뽑느냐. 그거는 옳은 선거 방법이 아니다. 그러겠잖아요. 대통령 후보는 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 여론조사도 하는 것이 그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대표를 뽑는데 역선택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다른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문을 열어놓는 그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멍청한 짓이었어요. 멍청한 짓. 내가 몇 번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창회 회장을 뽑으면 동창회에서 뽑고, 동네 친목회를 뽑으면 동네 친목회에서 뽑게 되지 다른 외부 사람이 뽑습니까? 동네 반상회도 그 반에 사는 사람들이 반상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의 대표예요. 당의 대표, 국민의 대표, 무슨 이 정당 가리지 않는 대표, 그런 게 아니고, 야당이면 야당, 여당이면 여당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건 다른 당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여당의 대표를 뽑게 되면 여당의 당원들이 선출하는 게 100%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다행히 100% 당원들이 뽑는 걸로 의견을 조율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규를 고쳐서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잘한 일입니다. 이번에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직을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의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당대표가 선출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지역의 무슨 대표성이든가 개인 명예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표들은 나오지도 말고, 나와도 낙선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당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야당과 투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의원들이 자기들은 망가져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대통령을 마칠 수 있도록 가슴으로 몸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전사들, 그런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 싸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원을 뽑고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게 하는 것이, 그렇게 결정을 끝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 세우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추려서 종합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만 지나면 또 주말 돌아옵니다. 근데 주말에 날씨가 춥다고 그래요. 내일도 오늘도 13도가 되고, 내일도 11도가 되고, 또 모레도 10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지나서 화요일날 가야 이제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6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은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위에 대비하시고, 그리고 눈이 지금 폭설 지금 현재 대설 예보가 내렸지 않습니까? 눈이 또 더 이상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요. 눈이 얼어붙고 되기 때문에 길이 미끄럽습니다. 안전 운전에 신경 쓰셔서 별다른 사고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